안녕하십니까. 박시몬 토크의 박상원 시몬입니다. 오늘은 정의구현 사재단 이들이 지금 비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정의구현 사재단이 지금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월요 시국미사를 합니다. 근데 지난번 의정부 성당에서 내건 주제는 친일 매국, 검찰 독재, 윤석열 퇴진, 주권 회복을 위한 월요 시국미사, 이러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줄기차게 통일된 것은 퇴진이 추모다, 이러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밝혀진 바에 의하면 퇴진이 추모다라는 것은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정부사에서 자의로 했든 타의로 했든 좌우간 이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월요미사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합세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석기 시즌2인 진보당입니다. 진보당 세력들이 시국미사에 아주 적극 참여하고, 그 성남동 성당에서 보면 광란에 미사 드리기 전에 성당 안에 들어가서 막 피켓을 흔들고 고함치고 말도 아닌 성당 신자라고는 보기 어려운 의심스러운 이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허물어뜨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반민주적 집단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집단과 정의구현 사재단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록은 동색이다, 초록은 동색이다. 즉 다시 말해서 정의구현 사재단도 완전히 좌경화된 세력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지향하고 싶은 그러한 천주교의 모습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그러한 생활 패턴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많은 평신도들의 희망이지만, 정의구현 사재단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회주의적인 세계관, 이러한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방향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신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주장, 이것을 전혀 공감할 수 없고 또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러한 주장들입니다. 누가 옳은가 하는 것은 우리 평신도들이 상식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문재인, 이재명의 집권을 돕는 세력들이지만, 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연화와 같은 지원을 받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니까 윤석열이 지금 친일 매국을 한다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일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과거 지향적으로 가면은 우리 국익에 손해되기 때문에 좀 국민들이 처음에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관계 개선을 해야만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접근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일본도 처음에는 미온적이었지만 지금 완전히 적극적으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러한 것으로 방향 전환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반일은 잊지 말아야 되지만 그것으로
분노만 하고 역주행하지 말고 그 길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일본을 이겨야 된다 하는 그러한 아주 굳센 결의를 가지고 대항해야 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평화보다 전쟁을 일삼는, 전쟁을 운운하는 그러한 세력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문재인의 평화 프로세스, 북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냉철한 판단력에 의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평화 수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많은 국민들은 분단 상황의 오랜 지속 등으로 해서 문재인의 선량한 그러한 행동으로 이렇게 착각해서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매혹되고 많은 지지를 보냈지만,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냉철한 판단력에 의하면 그것은 허상일 뿐이었습니다. 즉, 왜냐하면 김정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와의 합의, 약속을 파기했을 때에도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이 다만 그들의 선의만 기대하는 그러한 허약한 평화 프로세스였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은 겉으로 합의하는 척 하면서도 핵실험을 계속하고, 중국에는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고, 다만 대한민국의 안보만 허물어지는 이러한 악순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이 말하는 대북 평화 정책이란 전쟁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사나 또는 좌파들은 마치 전쟁을 하겠다는 전쟁광이라고 심지어는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독재를 한다고도 또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 정권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그들이야말로 정말 아주 소리 없는 독재를 했습니다. 상권 분립의 기틀을 완전히 허물어뜨렸습니다. 대법원장의 임명을 자기 사람으로 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됨으로써 입법부를 장악하고, 언론, 헌법재판관 이런 것도 전부 좌파로 과반을 차지하도록 이런 걸 했고, 또 언론도 민주노총 산하단체인 민원련 출신들의 좌파 언론인들이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들의 자유민주에 대한 열망, 이것을 은근히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독재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탈원전 정책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까? 그것을 원위치 시킨다 해도 아직도 몇백조가 더 돈이 들어가야만 해결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이 좀 민주적인 정당이었다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으로 문제의식을 표현했어야 하는데, 문재인의 독재에 의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전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정말 독재라면 지금 정의권 사단의 반민족인, 반국가적인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그대로 대놓고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의권 사단의 이러한 그릇된 세계관,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급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들의
그 방향 감각은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우리나라도 1930년대부터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회주의적 사상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많은 그 지식인들이 그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항하는 자본주의에 대해 사회주의에 대해서 많은 그 환호를 했지만 그러나 연민의 정이 있는 것은 그때는 아직 사회주의 정권이 실현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 실상을 보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그 오도된 판단이었다. 이렇게 연민의 정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북한의 남북이 갈라졌을 때 북한의 김일성은 그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도저히 종교 지도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6.25가 일어나기 이전에 벌써 월남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천주교의 신자인 강원도 양양성당의 이광재 디모데오 신부는 그때 당시에 양양은 3.8 이북에 북한 치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가 많은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활동하다가 결국 북한 당국에 체포돼서 살해당하는 순교한 이러한 사실의 엄연이 있는데도 정의군 세대단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무슨 굉장한 그 방향감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그들은 바로 우리의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신경 쓰지 않는 헛똑똑이들이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사회주의가 된다면 종교는 파멸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현실 인식을 전혀 무시하는 겁니다. 요즘 시민단체에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집단이 3개를 얘기했습니다. 그런 집단으로 첫 번째 민노총, 두 번째 전교조, 세 번째 천주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천교조 정부 정의구현 사제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천주교 이렇게 지칭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천주교가 10%밖에 점이 안 되는 정의구현 사제단들의 그런 오도된 행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천주교가 그 어떻게 한 신앙의 전통인데 이것이 반국가적인 일반 국민들이 혐오하는 대상으로 추락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신도들의 목표는 이러한 정의구현 사제단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잘못돼서 그 주장을 철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강한 힘으로서의 그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그 저항으로서 제압해야만 하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즉 정의구현 사제단 척결 운동은 이 천주교의 입장에서 대단히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그런 걸 여러 가지 대안을 어떻게 해야만 그들이 방향 전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모 신부가 서울 어느 본당 주임으로 있을 때 신자들이 낸 헌금을 매년 모아다가 북한에 갔다가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이러한 그 종북적인 사제, 그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러한 그 정부사의 신부들이 있는 성당에는 헌금을 내지 않아야 된다. 이러한 운동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 대수천 집행부에서는 이계성 전 대표가 아주 과격하다. 이러한 비판을 하는 인사들이
운영위원회를 장악해가지고 이계성 대표를 밀어내는 데에만 온 신경을 쓰고 있고, 정의구현 사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대항하고 투쟁해야 할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소극적이고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설사 몇 년 전에 그 이계성 전 대표의 그 방향 감각이 과격하다고 판단했더라도 지금 보니까 전혀 과격한 게 아니고 정말 정부사가 문제가 있는 집단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해야 할 때지만 그들은 그런 것에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정의구현 사재단의 잘못된 그러한 그 행동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에 맞서서 한국 천주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그 행동에 임해야 됩니다. 그것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보면 대수천,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이라는 이 그 모임의 이름에 걸맞게 하려면 우리는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해서 그들과 싸워야 할 테지만 불행하게도 현재의 천주교 대수천의 집행부는 관심조차 없고 지금 현재 단순한 친목단체에 불과한 한심스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동안 이계성 전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대수천 회원들은 현 집행부에 아무런 도움도 없이 시위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주한 신부의 망언을 규탄하는 시위를 그 엄동설 안에서 명동성당 앞에서 여러 날 계속 시위 집회를 했으며 정의구현 사재단이 헬로윈 시행자에 대한 추모미사를 빙자한 반정부 시위에도 우리는 그 추이를 무릅쓰고 항의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주 월요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구현 사재단은 윤석열 퇴진 미사를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시국사에 빠짐없이 찾아다니면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재의 역량으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희망적인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면 지난번 4월 22일 장충체육관에서 전국적인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령 기도회에 우리 이계성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우리 회원들이 정의구현 사재단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우리 천주교를 이끌냐 하는 것에 대한 그 팜플렛을 나눠주면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항의하는 모습에 많은 전국에 있는 신자들이 호응하고 공감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활동 범위를 수도권에 머물지 않고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 매진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전국적인 신자들이 그들의 정의구현 사재단의 잘못된 이러한 그 행동을 제약하고 막아내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운동에 대해서 우리 올바른 판단력과 실천력을 가진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많은 호응과 또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